먼저 게스트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NH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맡은 그 섹터는 환경 그리고 화학 정유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황유식 연구원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ESG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E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E에 가장 밀접한 영역이 그래도 화학 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제 ESG 머니 전략이라는 책을 좀 썼는데, 그러니까 ESG가 제 말 그대로 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업을 투자하고 분석할 때 이제 재무적 분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재무적 분석을 위해서는 뭐 재무제표를 많이 받고 그 안에는 부채 비율도 있고 뭐 현금 비율도 있고 이자 보상 비율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따진 거고, ESG는 이제 그런 재무가 아니라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사회적 활동, 환경적 활동, 그리고 지배구조의 어떤 현황, 이런 거를 보겠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은 이제 ESG 추를 추구하는 성장을 하겠다, 뭐는 게 그런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부응하는 좀 더 좋은, 거기에 잘 걸맞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이제 돈의 흐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을 담당을 하지만 환경 운동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산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경제가 많이 창출이 되고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제 책을 좀 쓰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머니 전략을 잘 써서 부자가 돼보자. 투자 운용사 전문 운용력들 뿐만 아니라 일반 제 개인들도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다면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앞으로 ESG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게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요. ESG 전략을 배제하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고,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할 거야. 그리고 환경 보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만 봐도 글로벌 이제 정치 구도 그리고 경제 구도에서도 ESG 중심의 성장이 돼야지만 내가 친구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고 규제할 거야. 이렇게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도 거기에 이제 따라서 우리도 2060년까지 중립할 거예요. 이런 구도가 이제 글로벌 각국이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가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애플이 이제 아리백 선언을 합니다. 아리백이라는 거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 100%. 네, 어제까지 100%라고 했는데 네. 영어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괜찮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리백 선언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서 좀 한번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말 들었을 때 되게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RE 100%. 그게 네. 어떤 거죠? 내가 이제 공장을 돌릴 때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나는 써서 공장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조력이나, 그럼으로써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 대기 환경을 보호를 하고 파리 기후 협약에 어떤 이제 정신을 좀 따르겠다. 뭐 이런 게 이제 RE 100%예요. 네. 애플이 그걸 선언을 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생산하는 제품에 들어오는 원재료들, 부품들도 그렇게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랑 장사를 하려면은 아리백을 해야 돼요. 안 하던 나라가 돈을 쏟아붓는다 해서요. 저게 빨리 좀 전환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게 또 이제 정치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전까지는 한전이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발전 에너지에 전기 꼬리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 에너지가 탄에서 오는지, 가스에서 오는지, 신재생에서 오는지 이게 꼬리표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은 아리백을 하고 싶어도 딱 요거만 사서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더 요거를 이제 지불하고 이제 사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진짜요? 다행히도 그게 얼마 전에 이제 PPA라고 꼬리표를 달고 밍자 사업자가 직접 에너지 판매가 가능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원래 전기 공급받을 때 이게 어떻게 생산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한전으로 다 떴던 건데 이제는 구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잘 골라서 사면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ESG 기업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광고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 금융 지원도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좀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지금은 ESG라는 게 한낱 잠깐의 유행이나 테마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점차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ESG의 성장을 그 가치를 인식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할 걸 깜빡했는데요. 오늘요, 이제 작가님께서 네네네. 쓰신 이 책을요,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에게 10분께 이 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질문 중에 괜찮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네네네. 이분 드리시는 거를 딱 선정해 주세요. 예, 저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까? 네. 철원님께서요. 정부는 나서는 듯한데요. 기업들도 발을 맞춰 나가고 있는지. 일단은 네. 첫 번째, 예. 원래 가겠습니다. 첫 질문자로 드려야죠. 그럼요. 철원님 축하드립니다. 기업은 사실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환경 중심의 성장은 기업보다는 네.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올해는 이만큼인데 내년은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줄이고 가겠다. 이런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거고 기업은 힘들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못하면 지탄받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주도의 그리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업들이 이제 우리들도 이제 환경을 먼저 신경 쓰고 있어요. 환경 중심의 성장을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가이드를 먼저 제시를 하고 네. 또 거기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 엄청난 금융 혜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펀딩도 좀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을 좀 성장할 수 있는 또 배경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순환 구조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거의 제일 첫 단추는 정부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바로 실무적인 건데요. 도토리토리님께서요. 탄소 배출권 관련 ETF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으로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책 안에서도 ETF를 상당히 비중 있게 좀 다뤘어요. 환경이 뭐냐, 그리고 이제 왜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머니가 여기에 도대체 얼마나 흘러가는 거야.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이만큼이 투자예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감이 안 와요. 너무나 큰 돈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가 이제 환경 중심의 어떤 산업이고 기업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이 이거를 기업을 선정해서 이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경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30년 동안 좀 커가는 사업으로 뭐 저희가 장기 투자로 저는 보고는 있지만 국면별로 계속 이제 부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ETF를 가지고 네. 사실 나는 이제 뭐 물을 좀 하고 싶어요. 혹은 탄소 배출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태양광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어요. 하면은 내가 그 기업을 선정하기보다는 ETF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태양광에 관련된 종목들은 전문가들이 그거를 선정을 해서 넣어주고 혹은 안 되는 기업이 있으면 편출을 하고 좋은 기업에서 편입을 하고 구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 중에 ETF를 좀 추천을 하고 비중 있게 좀 다뤘고요. 질문하고 좀 다르네요. 탄소 거래 관련해서 어떤 ETF가 좋냐?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ETF 검색하시는 거는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법도 여기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의미 있는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개인 취향 그리고 성투자 지름길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류정희님이죠. 네.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투자와 어떻게 연결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거거든요. 환경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폐기물도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도 저감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수자원도 좀 보호를 해야 되고 뭐 생태계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 가장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기 환경이에요. 네, 온실가스 저감을 하는 게 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면 지구 온도가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를 지금 더 이상 올라가면은 우리는 살기 힘들고 굉장히 이제 뭐 팬데믹도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럴 테니 이거를 좀 빨리 좀 막아보자 라는 거고, 근데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런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럼 거기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뭐 크게 세 개를 제시를 드립니다. 일단 에너지 발전, 유틸리티 쪽, 여기가 온실가스 발전이 한 30% 정도 돼요. 35% 정도 됩니다. 화석연료가 온실가스의 이제 주요 배출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중심이고,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발전하는 이 에너지 발전이 가장 큰 비중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이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네. 탄소 발전을 배출을 줄이겠다.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수소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럼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동해 가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25%가량이 운송입니다. 자동차, 배, 선박, 항공기. 뭐 자동차 내연기가 이제 가솔린, 디젤을 떼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2차 전지, 그거를 채용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저희 그냥 산업 쪽이에요, 산업. 공장을 돌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뭐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건 각 기업들이, 공장들이 뭐 에너지 절감형 뭐 공법을 개발을 하든지, 혹은 이제 CCUS라고 탄소를 포집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이 예.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어떻게 생산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이거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이제 지음으로써 뭐 우리가 이제 뭐 100을 썼다면 이 건물에서 똑같은 양을 한 50을 가지고 에너지를 충분히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면 절반으로 감축을 한 거니까 온실가스도 절반으로 감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뭐 크게 특히 이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이런 산업들의 움직임이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야 되는 거고,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2050년도까지는 이런 산업들의 구조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으로 이동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요, 어디가 지금 가장 대장격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풍력, 태양광, 수력, 수소도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신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태양광은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좀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토지에 이제 제약이 있고, 그리고 태양의 제약이 있고, 그리고 이미 워낙 많이 지금 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는 태양광 기업이 있지만 네. 사실 글로벌 전체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을 80% 이상, 한 90% 가까이 중국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좀 종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성장하더라도 사실은 뭐 우리로서는 조금 이제 산업 구조는 좀 같이 성장하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풍력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특히 풍력이 저희가 이제 지상에도 할 수 있지만 해상에도 할 수 있어요. 바다에도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바다는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안 쓰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풍력을 설치하면은 토지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풍력 발전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린 뉴딜 이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보다는 풍력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산업의 발전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수소도 좀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소는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초기 단계예요.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되는데, 풍력 태양광은 이제 우리가 자연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바람이 뭐 내일은 안 불 수도 있고 오늘은 불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 수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거를 잘 저장하고 잘 꺼내 쓰는 기술만 생긴다면 그런 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수소는 에너지 화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 풍력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수소로 저장을 해서 이 화폐를 필요할 때 갖다 쓴다는 이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수소도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요한 축을 이제 차지하는 분야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산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오히려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수소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네. 막상 체감상으로는요, 수소가 되게 많이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기술 개발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좀 포인트가 될 게 있을까요? 풍력이랑 수소 말고는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에너지 전환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지금 이제 유럽에서 규제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자동차 내연 기관 판매 중단 선언들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네, 나라들이. 핀란드는 35년부터 내연기관 차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일정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차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2차 전지를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산업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기업 주가, 네. 그리고 뭐 현대차, 뭐 이런 뭐 테슬라가 뭐 주가도 엄청 좋았죠. 네. 이게 그냥 뭐 성장 산업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환경을 위한 산업의 변화 가운데서 이쪽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기업에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돈벌레님이죠? 돈벌레님. 돈벌레님. 정말 네. 장투를 지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돈벌레님요. 2050년 이후에도 ESG가 유행할까요? 그냥 ESG 기업 하나 잡고 적금 넣듯이 쭉 투자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책을 사실은 이게 드리는 이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저희 많이 들었잖아요. 네. 장기 투자가 뭔가요? 기다리면 장기 투자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잡고 빠져도 존버하는 게 장기 투자일까? 아무 철학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인가? 그리고 이제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뭐 그러다가 같이 말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업에 나는 어떤 장기 비전이 좋으니 난 장기 투자할 거야. 근데 개인들이 이 개개 기업의 장기 투자 컨셉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기업은 이제 장기 투자 뭐 전략을 세웠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바뀌기도 해요.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환경은 정말 장기 투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컨셉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반드시 오는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올 미래고 언제일지는 몰라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한마디로 하자고 한다면 제 상상력이 미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내가 가본 적 없는 미래를 막 상상을 하면서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쓰고 어떠한 걸 타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거의 가능성을 찾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ESG는 의심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환경인데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네, 모든 산업 구조와 그 기업의 구조를 여기서 일로 다 바꿔야 돼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장기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25년 이후에도 ESG가 이거는 저도 한번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50년까지는 환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산업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장기 투자 컨셉으로서는 굉장히 확실한 가치 투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년 이후에는 30년 후면은 제가 7순이 넘거든요. 그때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ESG가 높은 기업이라면 유덕현 님이고요. 네. 부채와 유동자산이 부족해도 좋게 볼 수 있나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ESG만 좋아서는 그러니까 재무적 지표를 안 되죠. 안 좋으면서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제 조화로운 그 기업이 처음에 하면은 이거는 봉사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봉사 단체 만들어서.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ESG가 높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들어온 거죠. 기업들은 활동을 하기에는. 네. 근데 ESG가 높으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비용 구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이게 이제 기업이 이제 가져야 되는 생각인 것 같고, 네. 왜냐면 최근에 자금이 ESG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글로벌 머니플로우가 이제는 ESG 중심의 투자가 아니면 돈을 빼겠다라는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ESG적인 성장을 해야지만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리고 더 싸게 빌릴 수 있고, 오랫동안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탈석탄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석탄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이 높은 이제 아주 악한 물질이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시커먼 물질이죠. 그거를 이제 쓰지 말자.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는 기업, 석탄 발전소나 그리고 석탄을 뭐 사용하는 화학이나 뭐 그런 이제 산업에서는 돈을 빼자는 이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돈이 빠지면 운영 자금도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설비를 고치고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안 빌려준대요. 예. 그리고 이제 캐시플로우를 좀 창출을 하려고 해도 탄소세를 요구를 해요. 이제는 앞으로. 너 탄소 배출하는 거니까 그 비용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하는 비용도 내. 그러니까 점차 기업 경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들어가고요. 내가 ESG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ESG 펀드 규모가 상당히 엄청나게 이제 크게 좀 늘고 있습니다. 거의 뭐 50조 달러 이상이 ESG 펀드 규모고요. 얼마인지 감도 안 와요. 그래서 자꾸 숫자가 저도 이제 까먹는데 너무나 큰 규모라서. 근데 그 성장 속도가 중요해요. 그 ESG 펀드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매년 한 30-40%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펀드가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빚기가 쉬운 거죠. 기존에는 에너지 인프라 쪽 관련 펀드들이 엄청 크고 자리 잡아 있던 것들이 계속 전환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뭘 길게 보면요, 이 원유에 대한 지위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석탄을 규제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으면 규제를 시작을 해요. 대체제가 있으면. 네, 그래서 석탄 발전이 아니라 천연가스 발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있으니, 석탄 너는 이제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원유도 이제 원유를 사용하는 이제 산업이, 인더스트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가 있으니, 네. 이제 이걸 규제를 이제 법제화해서 이걸 조금 쓰게 하고 점차 이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환경이라는 게 정부 정책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희님, SOL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은 어떻게 ESG 패러다임에 맞춰가고 있나요? 전통 에너지 기업 투자도 ESG 머니 전략과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네. 준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통 에너지 기업이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석탄 기업들은 이미 이게 다 자초자산으로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지금 많이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사실은 원유 베이스의 기업들, 석유 베이스의 글로벌 공룡들이었죠. 엑소모빌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가총액 1등 기업. 근데 지금은 반토막, 3분의 1 토막 돼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퇴출한 수모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ESG 성장을 위해서 바뀌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P 같은 경우는 선언을 해요.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원유 기업이었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냥 에너지 기업으로 가겠다. 진짜. 굉장히 이거는 넓은 범위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원유, 석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통칭을 보면 이제 에너지예요, 이게 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를 좀 시프트 하겠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로 이제 간다라는 얘기예요, BP가.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나오겠지만, 오르스테드라고 덴마크의 이제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있습니다. 덴마크 1등이요? 예, 덴마크 1등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조 원 찍고 지금은 좀 내려와서 한 70조 원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그 기업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덴마크 시골에 조그마한 발전회사였어요. 네. 그냥 뭐 화석원료를 가지고 하는 발전회사. 근데 이제 이 기업은 20년 전부터 풍력 발전을 이제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풍력을 설치하고 그게 좀 규모가 늘어나고 해상 풍력을 또 하다 보니 점차 그게 늘어나고. 그래서 세계 최대 이제 풍력 기업이 돼 있어요, 지금. 풍력 발전 기업이.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지금 100조 원까지 찍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통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를 하는 에너지, 그리고 탄소 배출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탄소 저배출 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적 에너지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적인 이제 에너지 기업인데, 이게 결국엔 앞으로 줄어들 걸 예상을 하니 우리도 이제 배터리를 해서 탄소 배출이 줄이는 방향의 어떤 성장을 해보자. 그래서 그쪽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제 에너지 기업들도 이 구조 변화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저도 이제 필드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수준 높으신 구독자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인사 간단하게. 환경이 정말 예전에는 그냥 북극곰을 구해야 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이렇게 구하자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환경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은 지불을 하고 뭐 그렇게만 이제 하기에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고 수단이 되는 그래서 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하고 그리고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뭐 이런 책을 썼고 오늘도 그런 자리를 그래서 마련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뭐 환경도 플렉스하고 그리고 머니도 플렉스하는 그런 투자자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